오늘 제일 중요한 요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 시간의 거래는 하락 전환 한 점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이죠.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적인데 매출은 393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8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매출이 한 원래 380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이것보다 3% 넘게 웃도는 높은 수준을 낸 것이고요. EPS 예상치도 84센트였으니까 모두 웃돌았습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총 매출도 그 지난해 전년보다도 100% 이상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으니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도 2월부터 4월까지 요 매출도 한 430억 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월가 예상치 해서도 소폭 높은 수치이고 주목할 거는 이거죠. 그 블랙엘이랑 요 매출 중에서도 블랙엘이랑 요 전작 호퍼 요거 포함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 포함된 요 사업 부문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매출이요. 지난해 대비해서 93% 급증한 35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한 20억 달러 수준을 더 20억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20억 달러 수준을 더 많이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할 때 요 블랙의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그러니까 출하 속도가 결국에 못 따라간다라는 거였는데 젠슨 왕이 컨콜에서 이거 관련해서 말을 해서 전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블랙엘 매우 높고 이 고객들이 이 블랙엘 시스템을 손에 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결국에 공급이 증가하고 제약이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도 강력한 연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이제 매출 전망치 430억 달러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도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속 성장이 어찌 됐든 예상이 되고 이 블랙엘 출하 관련해서도 따라가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시사한 젠슨 왕의 발언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7 이렇게 세 종목 간략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테슬라 자체 이슈라기보다 머스크 얘기를 제가 이 오늘 M7 시간에 테슬라에 녹여서 같이 해드리고 있죠.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해서 첫 강요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머스크도 참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는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 삭감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본인이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목소리를 강력히 내면서 하고 있는 수순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트럼프도 거들었습니다. 머스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머스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트럼프와 머스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에 대한 반발을 지금 누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효율부 직원이 21명이 집단 사직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봤던 메일 통해서 지난주에 당신이 한 일을 적어서 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해서 답장하지 않고 결국 정부효율부 직원이 20명 이상 집단 사직하는 그런 수순으로 조금 가고는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백악관 쪽 대변인은 어디 나와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나도 한 일 5가지 적어서 냈는데 이거 1분 30초밖에 안 걸리던데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올해 순 자산이 테슬라 주가 떨어지면서 74조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입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게 마크 저커버그랑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자산 수준 차이가.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AI 음성 비서 알렉사 플러스 공개를 했네요. 구독료 원래 무료였었는데 전 버전은 구독료도 이렇게 월 $20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11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한 거죠. 2014년 그때 내놨었는데 뭐 콘서트 티켓 구매라든지 식료품 주문이라든지 저녁 식사 예약 이런 전반적인 정말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기능을 더 고도화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지금 요 AI 모델은 그 엔트로피 클로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같은 여러 모델을 좀 기반으로 해서 넣은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80억 투자를 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아마존 쪽에서는 그 자체 개발한 스피커 에코 비롯해서 자체 이런 스마트홈 기기 알렉사를 탑재해서 기기 판매도 늘려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메타도 살펴볼게요. 요거는 아실 수도 있는 소식인데 그 먼저 앞서서 1월에 AI 인프라 확장에서 올해 $650억 지출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요 일환인지 로이터 통신에서 하나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새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00억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후보지 한 3곳 정도 선정을 하고 주요 임원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메타의 내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니고 그냥 특징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BP, 요 지금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BP 들어가 있는 요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고 해서 영국의 원유, 천연가스 탐사, 뭐 정유 보관 관리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 오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동종 그 경쟁사 대비해서 좀 주가도 부진해요. 그 작년 봤을 때 BP는 9% 하락을 했는데 또 다른 요 메이저 석유업체 쉘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5년으로 이렇게 해서 넓혀보면 BP는 주가 또 떨어졌는데 쉘은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금 수익도 동종업계 중 요 메이저 회사 중에 좀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오늘 나온 게 요 사업 근본적인 이 전략을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원래 BP가 5년 전에 탄소 배출량 줄이겠다고 발표한 최초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BP가 2030년까지 원래 배출량 최대 40%까지 줄이고 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게 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본 지출을 좀 줄이고 화석 연료 자산 오히려 이렇게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세히는 2027년까지 연간 요 석유나 가스 이런 부분 투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에너지 투자를 오히려 $100억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기 또 주목을 받은 게 이달 초인가 이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언 매니지먼트가요. BP 지분 5%가량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수익성 넓혀라, 뭐 수익성 높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경종업체에 비해서 실적이 BP가 계속 저조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뭔가 생태적인 환경을 좀 들여다보기보다 경영진이 재정적인 성격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략도 재설정하고
엘리엇의 압박도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결국 BP는 친환경 에너지 지출을 줄이는 수순으로 가고 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일부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전략들을 지속 검토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을지도 큰 숙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